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백제무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제무왕은 삼국시대 백제의 30대 왕입니다. 재임 기간은 600년, 641년, 41년 동안 재임하였습니다. 제29대 법왕의 아들이자 31대 의장의 아버지입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서동사라의 주인공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차부터 동징전책에 졸업하여 신라의 여러 지역을 함락시켰습니다. 수당비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수나라의 고구려 침입 때는 신라의 역습을 우려하여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비공순 중사, 왕무사, 미륵사 창금 같은 대규모 역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왕권이 완전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신라에 대한 압박은 신라와 당이 결합하여 원리를 제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1대 의정이 아버지인 모왕 즉위 직전의 혜왕과 법왕은 모두 제1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덕왕은 45년 동안 집권하다 보고 298년 10월에 죽었습니다. 70여세가 넘은 이덕왕의 동생 혜왕이 598년 10월에 즉위하였습니다. 혜왕은 이듬해 599년에 죽고 이 혜왕의 아들은 법왕이 즉위하였는데 법왕도 이듬해 600년 5월에 죽었습니다. 그 무렵 백제는 내외 정세가 악화되고 귀족 간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공실 권위가 약화되었습니다. 거듭된 왕의 단명 그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무왕의 즉위에 어느 정도 완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을 캐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서당이 진학을 발휘하여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하 공주를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백제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얻어 왕이 즉위했다는 점은 생각해보면 무왕의 즉위에도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1년 만에 달하는 무왕의 제2기간에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무왕 제2기간 동안 침략에 추진해온 신라 침공과 같은 전북전쟁에서의 승리에 힘입은 것입니다. 무왕은 소백산맥을 넘어 통로의 확보에 지족하였습니다. 602년, 603년에는 신라의 아막산 선상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잡힌 해수란 장군이 사만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아막산성을 소백산맥으로 통과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백제 신라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제로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전투였으나 장군 해수는 대피를 하였습니다. 아막산성 전투에서 잡힌 장군 해수의 참패는 무왕의 권력을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잡힌 해수가 4만 병력을 손실한 것은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3만 병력을 잃은 것보다 더 컸습니다. 이로 인해 무왕은 귀족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왕은 차츰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24년 백제는 소백산맥을 넘어 함양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백제가 함양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의 폐유를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왕은 636년 독산성을 기습하여 함양을 점령하였습니다. 동남쪽으로 진출한 진주까지 영령을 확장하였습니다. 함양의 동북쪽으로는 낙동강 영령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함양의 동남쪽으로는 낙동강 하루 영령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습니다. 무왕은 신라 서쪽 변목을 빈번하게 침공함으로써 백제군이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가중하였습니다. 무왕의 영역 확대는 결과적으로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적 의대를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정복전쟁의 승리에 힘입어 무왕대의 백제는 국제 문제에서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양대 세력이 고구려서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모함은 어느 한쪽에 가다 말하기보다 양쪽의 대기를 이용해 어부지를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감한 안건이 표정으로 또 안건의 전역을 과시하는 목적에서 디디모 역사를 단행하였습니다. 630년 사비로움을 중수하였으며 634년 아모니 암쪽의 인공호수와 그 안에 인공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성이 산다는 방장선산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같은 해 그 무렵 백제의 중심적인 상황으로 웅장하고 화려했던 왕흥사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600년 도방이 착복한 뒤에 이루지 못하고 죽자 아들인 모왕이 30년 만에 완공시켰습니다. 왕흥사는 저를 이루면서 암시하듯이 왕이 건임한 권력을 주도했고 암소불공을 드린 것으로 왕실의 원철 또는 왕과 특별히 밀접된 사찰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왕권이 안정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므로 기존 내부의 분쟁 요인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갈등이 폐마되는 것은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대항포라는 지명과 함께 왕과 신하들이 그곳에서 흥겹게 어우러져 지켰다는 고사는 표면적으로 태평한 백제 지배층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함은 광화대 왕권을 해고 제후 후반기에는 익산 지역을 정시해 이곳에 별도를 경영하고 장차 천대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거래의 공성이 될 왕궁 평성을 익산에 출장한 동시에 흔히 궁성 안에 있어서 내불당의 성격을 띠는 제석사를 창건하였습니다. 또한 209년 2009년 1월에 일흑사지 석다 폐쇄 중 발견된 금정사리 한 명문에 의하면 정실 강호 사택시 세력의 보시로 막대한 길과 시간을 들여 익산에 동방 최대 규모의 미륵사를 창건하였으니 밝혀졌습니다. 미륵사지는 거의 20년에 걸쳐 발굴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출 고지가 삼탑 상금당의 고조로 이루어졌으며 탑의 층수도 9,000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신라의 항명사 9층 옥탑 건립이 신라의 통일 의지를 상징해주는 듯이 미륵사의 9층탑 건립도 이와 연결될 수 있으며 미륵사의 삼원 건립도 백제를 중심으로 한 삼국의 공존과 시의 균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륵사 창건설화에 의하면 오왕과 왕비 후모로서의 생활공주가 하자사로 가는 도중 연못속에서 솟아오른 미륵 삼전상을 만나 이를 모시기 위하여 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백제의 어느 지역의 영역에서 솟아나왔다는 것입니다. 백제는 미륵 불구토를 이룰 수 있었던 인연이 깊은 땅이었는데 이를 실현시켜준 인물로서 모왕이 추앙됐습니다. 미륵 불구토의 실은 오래 전쟁을 지친 백제민들에게 앞으로의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륵 불구토의 실현을 위해서 희생된 자신이 다시 미륵에 의해서 구리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모함은 익산 천도를 통한 귀족 세력의 재편상을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익산 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관상선 폐비에 동료된 백제 왕권이 모함 때에 와서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인 의제왕의 즉위 초기에는 정치적 계획을 통해 천지의 왕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함 때의 백제는 전복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사비공의 중사, 아문사, 밀사의 장롱 같은 대규모의 역사가 생길 정도로 경제 왕권이 강화되고 외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시대 정치사에서
큰 해를 걷는 위치에 있는 모항은 흔히 성공유사에 있는데 서동설화에 속은 모강왕과 관련이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설화의 여러 시대의 조선들이 복합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동서강과 관련된 혼인설화와 모강대의 미륵사 창건 연기 설화의 모략왕이 즉위 이전 익산지역의 담로장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데서 생겨난 이야기가 주된 실로라는 경위도 있습니다. 모항의 이름은 익산시 800년 신항리에 있는 쌍릉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고려시대에 이미 터울된 적이 있는 쌍릉은 1116년 조사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사비시대 능선리 고문의 묘지와 일치함으로써 밝혀졌습니다. 이상 백제 모왕 전성기 시대를 알아봤습니다. 흥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